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H 특검 급물살 대선 변수대나입니다. 네.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검 수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제 특검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결국 민주당이 이 시간 끌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를 반대했고요. 이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 국정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반대한다 라면서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요. 사실상 이번 LH 사태를 누가 수사하냐를 두고 이제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 16일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앞에 사죄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 특검을 받을 테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도 이제 국정조사까지 모두 받아들였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당이 특검을 전격 받아들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여야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대방이 내놓은 그 제안을 거부할 경우 자칫 이제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LH 투기 의혹이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악재. 그런데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에도 내년에는 이제는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이제 대형 선거가 있습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이번 의혹을 계속 쟁점화시켜서 끌고 간다면 이제는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을 먼저 제안한 그 민주당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을 거부하면은 이 구도를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는 민주당 이런 구도로 몰고 가서 LH 사태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죠. 좀 당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특검을 하면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의혹들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리한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중앙 정부는 물론 뭐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의 이제 지방 의원들까지 이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문제되는 이제는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쪽은 거의 다 민주당 지자체장이 다 이제는 뭐 당선이 돼서 이제는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관련 부처는 물론 선출직까지 수사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아무래도 투기 정황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장 내년 대선판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그 특검이랑 국정조사로 방향은 결정이 됐지만 과연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와 재판 기간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이 대선을 앞둔 내년 연말까지도 이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특검을 이제는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뭐 거래와 자금 출처를 모두 훑도록 하는데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전수조사는 또 별도 기관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재보선 후보 등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는 좀 납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소위 이제 입장차가 있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와 지역을 모두 대폭 늘리자라는 건데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물론 전체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 넣자라고 해서 이 역시도 현 정부와 이제 민주당을 약간 이제는 뭐 이게 저격하는 그런 이제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수사의 신속성이나 정밀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합의가 필요할 거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어제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그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역대 네 번째 그 수사 지휘권 발동인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사건은 그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인 이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제 복역까지 다 마친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검찰이 그 해당 그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이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서 위증을 강요하고 또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제 감찰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를 수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이 대검에서 사건의 주책임자를 임 연구관이 아닌 이 감찰 3과장으로 지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재소자 최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고요. 이제 김모 씨만 남은 상황인데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위증을 강요했다 검찰이 이런 입장을 계속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박범계 장관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임 연구관을 배제했다는 게 이제 핵심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되죠.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민정 연구관이 이 증인이었던 이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고 또 관련 검찰 공무원, 그러니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이 검사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는데 대검이 수사 책임자에서 임 연구관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마저도 불공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수사 지휘를 내린 건데요. 예. 이 수사 지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이 관련자 기소 여부 와 같이 이제 사건 처리를 맡기고요.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3월 22일이 이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인데 이때까지 이 김모 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박 장관의 수사 지휘가 곧 사건을 무조건 기소해라 이렇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진지한 이제 사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한번 불기소된 사건은 이게 새로운 증거, 정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기존 증거만으로는 또다시 기소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불기소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유력하긴 하지만 예. 또 사건의 또 실체적인 걸 또 뒤져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그냥 피해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 17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 피해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묻혀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며 이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인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말하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된다면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거기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도 LH 사태 때문에 선거 분위기도 좋지가 않은데 어제 그 피해자 인터뷰로 좀 더욱 난감했을 것 같아요. 예, 박영순 후보가 이제 지난 16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이 피해자를 향해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 곧 만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나온 사과니까 그 진정성을 두고 좀 의문보가 좀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이 민주당이 사용했던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이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자신을 이제 피해 호순이로 칭했던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직접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을 내줬으면 한다라는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논란이 됐는데 당시 그 안철수 후보가 피해 호소인 호칭 사용을 주도했던 남인순, 진선미 그리고 고미정 의원을 캠프에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박 후보는 오히려 여성 비하라며 이제 반발을 했었잖아요. 예, 그 남인순, 진선미, 고미정 이 세 의원 모두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각각 이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대변인으로 아주 그렇죠.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했던 의원들에게는 이제 중책을 맡겼다. 이런 점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는데 네. 특히 이 문제를 여성 비하와 연결시킨 것은 좀 박 후보의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남자든 여자든 2차 가해를 가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데 2차 가해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 책임지라는 요구를 여성 비하라고 맞대응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보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이 부분. 그렇죠. 이번 피해자의 작심 발언으로 인해 이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모두 곤란한 상황인데요. 뭐 당장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도 바로 어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다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과까지는 했는데 과연 캠프 인사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질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까 말씀처럼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예. 상황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악재를 만난 거죠.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